다음 질문들은 학업에 관련된 게 아니라 조금 재미있는 질문을 모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프랑스 이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프랑스 이름은 에바예요. 그 에바다 할 때 그 에바가 아니라 에바입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얘네가 한국 이름을 정말 이상하게 발음을 해요. 제 본명이 지수거든요. 받침이 없어서 정말 발음하기 쉬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졸지에 프랑스 가니까 지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저한테 네 이름 어떻게 발음해라고 물으면 제 시옷 발음이 좀 번데기 발음처럼 들리나 봐요. 그래서 자꾸 지푸? 지푸? 네 이름 지푸야?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 이름이 시푸라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중국인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네 이름이 토프야 토프? 이러면서 저를 토프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겨워가지고 시옷 발음도 없고 제일 좀 흔하고 좀 기본적인 그리고 제 이미지랑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이름은 에바가 제 프랑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같은 데 가서 출석 부를 땐 당연히 뭐 지주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파티 같은 데 가서 이름이 뭐야 라고 부를 때 그냥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에바야 에바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놀면서 프랑스어 늘릴 수 있나요? 그리고 교환학생 가면 프랑스어 느나요입니다. 이건 놀면서 프랑스를 늘릴 순 없어요. 놀 거면 놀고 프랑스어 공부할 거면 공부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둘 다 동시에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리고 놀려면 어느 정도 프랑스어를 알아야 같이 놀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영어라던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한국어밖에 못하는데 외국인이랑 놀고 싶다? 그러면 정말 진짜 말이 통하지 않아도 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인사 성격이거나 아니면은 영어나 불어를 익혀서 어느 정도 걔네랑 대화할 수 있는 레벨은 만들고 가셔야 걔네랑 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놀 거면 놀고 공부할 거면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교환학생 가면 당연히 프랑스어가 늘어요. 저같이 이상한 데로 교환학생 떨어져가지고 막 포크가 뭔지도 모르는 중국인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불어가 늘 일이 없지만 일단 프랑스 땅에 떨어지면은 불어가 늘어요. 저도 프랑스 처음 도착했을 때는 감사합니다랑 안녕하세요 그거밖에 말을 못했거든요. 이제 불어 지식들이 머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밖으로 꺼내는 거랑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의만 바른 바보였어요. 근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죽지 않으려면은 자연스럽게 불어를 느는 게 있기도 하고 일단 그 상황에 떨어지면은 사람은 어떻게든 환경에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리던 막 프랑스 네이티브의 그 빠른 불어 발음도 점점 귀가 트이고 정말 일상적으로 쓰이는 간단한 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점점 불어가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학연수든 교환학생이든 가서 늘긴 늡니다. 근데 한국인이랑만 놀면은 당연히 안 늘겠죠. 좀 힘들더라도 외국인들이랑 많이 말을 해보려고 하고 뭐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기회를 찾는다면 불어는 당연히 늘게 돼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방법. 일단 여러분이 교환학생으로 갔다면 외국인을 사귀기 정말 최고의 환경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 학교들은 개강을 하면은 스와헤라고 파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교환학생을 간 여러분들도 당연히 초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놀면서 친해지는 거고요. 파티에 갔는데 정말 어색하거든요. 다 외국인이고 처음에 갔으니까 프랑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렇다고 막 어색해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은 말을 안 걸어요. 그래서 조금 쪽팔리고 힘들더라도 말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같이 정말 이상한 짭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티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프랑스인 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랬어요. 사실 그 언니가 한 말도 맞아요. 그 언니가 저희한테 프랑스인들은 너네랑 왜 놀아? 너네는 불어도 못하는데 걔네가 너네랑 왜 놀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언니야말로 진짜 친구들 한 명도 못 사귀고 같은 반에 있는 중국 애들이랑만 놀고 중국인 남자친구만 사귀고 그랬거든요. 그 언니처럼 나는 불어도 못하고 뭐 프랑스 애들은 나랑 왜 놀아주겠어 이런 생각으로 지내면은 당연히 프랑스 애들이랑 놀 기회도 없고요. 걔네랑 말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게 되는 거고요. 저처럼 뭐 진짜 저희는 막 동아리 이런 것도 못하고 왜냐면은 본교 학생들이랑 같은 혜택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었던 신분이었는데 저는 파리 놀러가서 파티 초대받고 친구들 사귀고 같이 클럽 가고 할 거 다 했거든요. 클럽 가서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거기에 괴념치 마시고 어떻게든 친해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때 사귀었던 중국 친구 중에 진짜 부침성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는 못했거든요. 다 외부에서 막 놀면서 사귄 거지. 그 친구랑 같이 클럽에 갔는데 이제 클럽에서 이렇게 같이 춤을 춘 여자애 2명이 있었어요. 걔네랑 친해져가지고 걔네가 먼저 그 친구 번호 따고 막 파티 같은데 막 올래? 이렇게 초대도 하고 그랬어요. 막 클럽. 그래서 솔직히 어디를 가든 친구를 사귀고 사람 사귀는 방법은 똑같잖아. 인성이 되발라야 되고 같이 있으면 재미고 편안한 사람이 돼야 친구를 사귈 확률도 많잖아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성격이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계속 핑계만 대면서 피하면은 뭐 그 언니처럼 프랑스 사람들이랑 하나도 접점이 없는 채로 돈만 낭비하고 다시 한국에 가는 거죠. 뭐. 그리고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학교에 잘생긴 사람이 있나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뭔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잘생긴 사람은 다 어린 친구들이더라고요. 앞에 아직 1이 붙어 있는 18살, 19살. 제 친구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에서 좀 잘생긴 남자의 번호를 땄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18살도 아니고 고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기준 잘생긴 친구들은 다 좀 파릇파릇한 친구들이더라고요. 아마 미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는 좀 3일짜리 수염이라고 수염이 좀 난 그런 상을 선호를 해서 이상하게 애들이 성인이 되면 수염을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피해서 좀 파릇파릇한 그 옥스퍼드상 잘생긴 남자분을 찾다 보니까 다 미성년자였는데 감옥 가긴 싫으니까 이만 여기서 줄일게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인 남자친구 사귈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이 활발하게 소셜 활동을 하거나 뭐 파티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서 발전을 하든 사귈 수는 있죠. 그런 기회조차 없다면 뭐 틴더를 까세요. 틴더 한국에서 틴더 하는 거랑 외국에서 틴더 하는 거랑 진짜 달라요. 진짜 프랑스 가면 틴더 꼭 깔아보세요. 그 틴더를 하고 동네 남자들 막 얼굴을 스와이핑 하다 보면은 거기 동네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뭐 사귀던가 그렇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르망에서 사귀진 않았고요. 파리에 있는 그 케이팝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사귀었어요. 여기까지가 교환학생 Q&A였고요. 제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어학연수 아니면 유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 하늘이 파란색인 요요 너에게서 알게